제가 일했던 3스타가 저를 3스타로 만들진 않더라고요. 저의 스타는 제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막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올해 연말 최고의 화제작 흑백요리사 시즌2!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만든 건지 라인업에 쟁쟁함을 넣어 풍악을 올리고 징을 치는 수준인데요. 백수저, 흑수저 가릴 것 없이 엄청난 셰프님들 사이에서도 고수의 향기와 젊은 포텐을 마구 터뜨릴 것 같은 강력한 우승 후보에 몰랐던 사실들을 싹 다 털어왔습니다. 비록 1대1 미션에서는 패배했지만 존재감이 넘사벽이었던 셰프님들 이야기도 끓여왔어요. 내 맘대로 매겨보는 흑백요리사 우승 후보 랭킹!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만든 순위니까 여러분도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시와요. 7위! 선재스님. 선재스님의 출가 전 속명은 이용자로 1956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나이로 70! 이 모습이 어딜 봐서 70! 선재스님의 뿌리를 살펴보면 음식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인 것 같기도 한데요. 친할머니 할머니가 수락관에 굶겨졌대요.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또 독립운동 하시면서 한 달을 치료하시면서 자연의학을 하셔서 직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식재료도 제가 많이 알거든요. 선재스님은 어렸을 때 개신교 미션스쿨에 다녔습니다. 1년 동안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나가며 주일학교 선생님을 자처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교육열이 높으셨던 부모님으로 인해 시골에서 도시로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된 그녀는 도시에서 사귄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완고하고 때로는 무서움에 가까웠던 자신의 부모님과 달리 자식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도시 부모님들의 모습에 뭔가 알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죠. 그리고 친구들을 따라 참석한 불교 수련회에서 종교를 불교로 바꾸게 됩니다. 이후 승려의 법문 중 수미산을 부모를 업고 오르내려도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순 없다라는 법문을 듣고 자신을 위해 희생한 부모님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되며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1980년 8월 25세 나이에 출가한 선재스님은 어느 날 동료 스님 한 분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선재스님은 종교적 규율을 지키지 않고 고기를 먹어서라도 건강한 것이 옳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채식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채식만으로도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을 더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사찰 음식을 연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80년대 사회에서 흔히 문제아라고 불리던 아이들을 맡아 청소년 수련회를 하면서 풀떼기만 나오는 밥 먹기 싫어! 라며 밥그릇을 걷어차는 아이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이들까지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채식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으로 사찰 음식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고 그게 지금의 선재스님이 걸어오신 길을 닦는 계기가 되었죠. 어느덧 전 세계가 주목하는 채식의 대가가 되어 음식이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그러므로 음식의 자연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야 비로소 건강한 음식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 선재스님이 만드신 잡곡수 진짜 맛있어 보이던데 추르륵 시즌 1 때 에드워드 리 셰프님과 같은 주목을 받으시지 않을까 살짝 예상해봅니다. 나야 재도전. 6위 최강록 셰프. 최강록 셰프의 원래 꿈은 락커였습니다. 드러머가 되기 위해 입시 음악을 했으나 모두 떨어져서 결국 점수에 맞추어 한국외대 스페인어 학과에 입학했죠. 오 공부도 잘하셨나보다. 그러다 영 적성에 맞지 않아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입대 신청을 합니다. 때는 IMF 외환위기 7780년생 사이에서는 입대 대기자가 많아 군대 가는 순서도 밀린 데다 IMF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군대에 다녀오려고 되는 대로 지원을 했죠. 그렇게 입대하게 된 곳은 해병대. 해병대가 뭔지도 모르고 지원했는데 훈련소에 입소한 첫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합니다. 모르고 싶었으나 손을 들고 나가고 싶다는 말을 못해서 결국 병장까지 버텼고 제대하게 되었죠. 빠따도 아구창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제대 후 여러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만화를 보고 이거다! 는 게시를 받습니다. 그렇게 요리에 입문하게 된 최강록 셰프는 만화에 나오는 음식들을 실제 메뉴로 구현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스시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한 뒤 24살에 스시 가게를 창업했어요. 그리고 망합니다. 이후 회전 초밥집으로 다시 오픈을 했는데 또 망합니다. 최강록 셰프는 자신의 요리가 과연 진짜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3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일본으로 요리 유학을 떠났어요. 일본에서 세계 3대 요리학교 중 하나인 츠지 조리사 전문학교 2년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에 돌아와 일본식 반찬 가게를 냈어요. 그리고는 크게 망합니다. 빚까지 진 마당에 생계 유지마저 어려워져 참치 무역회사에 들어가 직장인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던 중 우연히 마셰코2의 오디션 공고를 보고 술김에 참가 지원서를 냈는데 강래호 셰프와 브로맨스를 찍으며 우승합니다. 마셰코에서 어마어마한 어록을 남긴 최강록 셰프는 제목은 고추장 닭날개 조림으로 하겠습니다. 네네. 바지를 곁들인 안창살 김하나 지나갑니다. 화이팅! 뭐가 지나갑니까? 시간이 지나갑니다. 저의 매력에 빠졌지. 이후 흑백요리사 시즌 1에 출연하며 나야
들기름. 짧게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임팩트를 남겼고 최강록 덕후들을 양산했죠. 처음 출연하는 것보다도 수십 배의 용기가 필요했을 시즌2 재도전에서 두 심사위원으로부터 모두 극찬을 받으며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당당히 거머쥐었어요. 참가자 중 그 누구보다 흑백 요리사의 룰과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엄청난 요리 내공을 가진 조림핑의 부활! 근데 우승 여부를 떠나서 이미 존재감만으로 1등 찍었다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만. 잠깐 번외로 스타성 1위 아기맹수. 아기 맹수요. 아기 맹수. 2000년생 김시현 셰프는 원래 예중예고 진학을 목표로 어린 시절부터 입시 미술을 준비했어요. 그러다 정답이 정해진 그림을 반복해서 그려야 하는 과정이 어느 순간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뭘까를 고민하던 끝에 요리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해 중학생 때부터 조리 자격증을 준비하고 조리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조리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요리를 배우며 한식의 매력에 푹 빠진 김시현 셰프는 언젠가 한국 각 지역에서 만난 음식과 문화를 서울 한 공간에 모아 보존 또 계승하는 오너 셰프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야무진 손끝에서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너무 귀여우시고 예쁘셔서 곧 냉부에서 만날 듯. 5위 요리괴물! 요리괴물 김하성 셰프는 대학에서 호텔 조리학을 전공하며 미국 호텔 레스토랑에서 1년간 연수를 하던 시절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며 예상치 못한 환차익으로 약 2천만 원을 모으게 됩니다. 이 자금으로 친구 3명과 푸드트럭을 운영했는데요. 이 경험이 이후 해외 여러 도시를 전전하며 도전하는 데 큰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코펜하겐의 3스타 레스토랑 제라늄이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 19위를 차지하고 2년 연속 3스타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어요. 그리고 유퀴즈에 나왔던 바로 그 식당! 뉴욕의 한식 파인다이닝 아토믹스에 오프닝 멤버로 합류해 셰프드 쿠이진을 맡았고 아토믹스는 그의 재직 기간 동안 미슐린 2스타, 월드 50 베스트 43위, 뉴욕타임스 3스타를 이루어냈죠. 안성재 셰프와 같은 코스인 프렌치 던드리, 네 여기서 또 나오네요. 프렌치 또드리의 수셰프로 일하며 백수저들의 경계 대상 1호가 됩니다. 그의 요리를 맛본 안성재 심사위원도 그를 유망주라 표현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1등 레스토랑에서만 일을 했었어요. 왠지 예언대로 될 것 같은 느낌. 요리괴물 우승 가나요? 4위 술 빚는 윤주모. 흑백요리사 시즌1의 불안핑, 요돌에 이어 시즌2의 불안핑 등장! 사시나무 떨듯 손을 덜덜덜 떨며 할 거는 야물딱지게 다 하더니 도전자 중 가장 먼저 생존 카드를 받은 사람. 빈지노 스테파니 부부의 찐 단골집이며 옥태견 이동희 박보영이 사랑하는 윤주당의 오너셰프 술 빚는 윤주모 윤나라 셰프. 서울예대 영화과를 졸업한 뒤 한동안 공연과 문화기획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던 윤나라 셰프는 우연한 계기로 전통주 클래스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길로 전통주의 매력에 사로잡혀버린 그녀는 바로 퇴사를 때리고 전통주 명인을 찾아가서 직접 우리 술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합니다. 이분도 계시를 받았구만. 그리고 2019년 남산 아래 해방촌의 작은 공간에서 낮에는 술빚기 클래스, 밤에는 주막을 겸하는 현대판 주막 윤주당을 열며 본격적으로 오너셰프가 됩니다. 당시 동네에 와인바와 위스키바, 심지어 모로코 식당까지 있어도 전통 누룩 막걸리를 파는 곳은 없었다고 하네요. 오, 틈새 시장을 아주 기가 막히게 공략하셨어. 자신은 서바이벌형 인간이 아니라 너무 떨리고 무섭고 불안하고 울 것 같고 덜덜덜 했지만 그래도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했던 윤나라 셰프. 결국 손맛 홀릭 안성재 심사위원의 픽을 받게 되었죠. 한식 재료에 강한 분이니 뭔가 앞으로의 미션들에서도 왠지 선방할 느낌? 난 최소 이분 탑5 안엔 든다고 봅니다. 만약에 아니면 응원의 의미로 윤주당 돈줄 내드리러 찾아감. 3위 옥동식 셰프. 뉴욕이 사랑한 돼지곰탕 옥동식의 오너 셰프. 가게 이름이 옥동식인데 셰프님 이름도 옥동식임. 자기 이름을 따서 가게 이름을 지었는데 한자를 살짝 바꿔 같은 음식을 함께 먹는 집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부산 출신의 옥동식 셰프님은 집안이 어려워 국방부가 운영하던 학교인 금호공고 전자과에 전액 장학금, 전원 기숙사 조건으로 진학을 합니다. 졸업 후에는 기술하사관으로 인왕산에서 무기정비를 맡는 부사관 생활을 했어요. 어쩐지 눈빛이 그냥 눈빛이 아니셨어. 이후 의대 진학을 목표로 3수까지 했으나 떨어지고 맙니다. 4수 때 경희대 조리학과, 간호학과에 동시에 합격해 조리라는 말 자체도 처음 들어본 상태였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물론 이번에도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각종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방학에는 교회 선교단을 따라가 밥을 지으며 지역 아주머니들로부터 전통 한식과 살림 요령을 배운 경험이 그의 음식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졸업 후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부 인턴으로 대량 조리와 표준화 시스템을 몸으로 익혔고 코트디부아르 한국 대사관저 요리사로 지원해 각종 공식 만찬에서 코스 메뉴를 기획하며 한식을 포멀하게 구성하는 법을 연마했죠. 후에는 광화문 퓨어 아레나 헤드셰프, 부티크 호텔 레스토랑 오픈 준비를 했는데요. 이때 돼지고기의 앞 뒷다리살과 자투리 고기만으로 끓인 국물이 예상외로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자신의 고향 부산 지역의
소울푸드 돼지국밥에서 힌트를 얻어 맑은 돼지곰탕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되었어요. 오픈 후 얼마 되지 않아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옥동식은 2025년을 기준으로 한국에 2곳, 뉴욕, 베이사이드, 도쿄, 하와이 총 6곳에 지점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야, 가게가 6개! 뉴요커들이 반한 돼지곰탕의 주인공. 살아오신 경험과 이력들을 보아하니 이분 진짜 내공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무려 선재스님을 대결해서 이긴 옥동식 셰프님! 솔직히 옥동식 셰프님이 질 것 같았는데 이겨서 개놀랐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2위! 손정환 셰프! 분당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손정환 셰프는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수학, 과학의 재능을 보인 그는 학부 공학교육으로 미국에서는 1위로 꼽히는 로저 헐만 공대에 진학했죠.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공학이 좋아서 하는 친구들을 절대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대학교 4학년까지도 끝나지 않았던 진로 고민. 어느 날 친구들과 뉴욕으로 여행을 간 손정환 셰프는 세계 3대 요리대학 중 하나인 CIA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호그와트 성 같은 건물에서 하얀색 옷을 입고 요리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렸을 때부터 그저 좋아서 취미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해주었던 요리를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설렘을 느꼈고 죽어도 요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 안성재 셰프가 일했던 코릴리 셰프의 베누에서 무급으로 인턴 생활을 하며 주말에는 쉴 법도 한데 근처에 다른 레스토랑에 찾아가서 배우기 위해 또 무급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성실과 열정을 높이 산 코리 셰프가 정식으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죠. 정식원 오퍼를 받은 손정환 셰프는 너무나 기뻤지만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직 CIA를 졸업하지 못했던 것이었는데요. 다니던 공대도 중퇴했는데 CIA도 중퇴하면 요리사의 길을 반대하시는 부모님이 더 뒷목을 잡으실 것 같아 코리 셰프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코리 셰프는 나도 고졸인데? 하며 한 문장으로 조언을 끝냈고 그 길로 손정환 셰프는 자기 생애 2번째 자퇴서를 던지게 됩니다. 이후 3스타 레스토랑 3곳에서 수셰프로 일하며 경험을 쌓은 그는 한국에서 라망시크레 오픈과 헤드셰프 제안을 받아 한국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픈 1년 만에 미슐랭 원스타를 받습니다. 이어서 오픈한 한식 파인다이닝 이타닉 가든도 미슐랭 스타를 받아 국내 최초로 쌍별 셰프에 등극합니다. 스스로 너드라고 밝힌 그는 사실 자신이 말주변도 없고 재미없는 사람이라 생각해 방송 출연 섭외가 와도 거절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흑백 요리사 시즌 1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다이닝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을 보고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늦은나무로 불리며 몰아치는 인기에 너무 감사한데 정말 힘들어서 이 이상은 못하겠다 하며 방송 일을 더 늘릴 생각은 없다고 했는데요. 다만 엄마 친구분들이 니네 아들 성공했다며? 라 전화를 하신다고 태어나 처음으로 효도하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하다고 합니다. 부럽당. 지난주 3스타 킬러를 밟아버린 손정환 셰프는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이죠. 과연 늦은남의 느낌 좋은 그 느낌이 우승까지 갈 것인가? 근데 우승 못해도 광고는 많이 찍으실 듯. 대망의 우승 후보 1위는 후덕죽 셰프! 아, 사실 처음에 기사 보고 후덕죽? 뭐 어디 중국 음식 이름인가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셰프. 어마어마한 분이셨다. 대만 국적의 한국 화교인 후덕죽 셰프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중화요리업계의 최고 봉인 인물로 언론에서 몇 안 되는 마스터 셰프로 소개되는 대가입니다. 신라 호텔 재직 당시 상무에 오르며 한국 조리사 중 대기업 그것도 삼성그룹 계열사 고위 임원 자리를 얻은 최초의 인물로 중국의 후진타오 장점인 전주석 주룽지 전 총리로부터 这是中国본토 요리보다 더 훌륭하다 라고 칭찬을 받았죠. 얄 1968년 68년? UN 센터 호텔에서 시작해 요리 경력만 반백년이 넘는 후덕죽 셰프는 중식계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즌 1에 출연했던 여경예 셰프의 동생 여경옥 셰프가 후덕죽 셰프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거의 뭐 시즌 1에 나왔던 중식 셰프들 세대의 스승의 스승격인 셈. 지금 시대는 계속 도전하는 것이 맞다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쉬는 날에는 아내분과 연남동이나 홍대에서 30분씩 웨이팅을 하면서까지 신상 맛집들을 알아보신다고 해요. 젊은 친구들과 같이 가면서 배운다는 마음과 자세로 현장에서 손짓벌대는 친구들과 경연을 하며 젊은 층과 같이 근무할 수 있다는 것, 아는 것을 전수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후덕죽 셰프님. 뭔가 경지가 다른 경지인 것 같아. 왠지 철가방 요리사님 이후 후덕죽 셰프님한테 절하는 사람 한 명 더 등장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 이런데 안 나오실 것 같았는데 쌍별 셰프로 유명하잖아요. 오히려 세니까 부딪혀보고 싶다. 당신의 댓글이 성지 순례지가 될 수 있습니다.